예, 뭐 아직 뭐 전국이가 끝나지 않아서 뭐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권 여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당의 최다선 중진으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고민해 왔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자문을 수없이 해봤는데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요청을 제가 계속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공적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 인선도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비대위원을 물론 새로 글쎄요, 이제 사실은 뭐 좀 서두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돼요, 도저히. 저기 위원장님 마스크 혼자 계시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긴 뭐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가처분 신문이잖아요. 14일. 그 전에 혹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 어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비대위원 인선하실 때 제일 기준 핵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뭐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좀 지역 안배도 좀 하고 또 좀 통합이라는 그 목표에 걸맞는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밖에서도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아직 말씀 안 드렸. 예. 그래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근데 아마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수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 교체 중간 일부만 교체. 뭐 그런 것도 아무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부의장직 유지하실 수도 있다고 어제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주당? 예, 정청래 의원도 SNS를 올렸고요. 뭐 글쎄요, 뭐 권성동 제가 임기가 3달 좀 넘게 남았거든요. 12월 31일까지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겸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지만 아무튼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최재형 의원님을 비대위원 모시고 싶다는 얘기는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비대위에서 적극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뭐 혁신위 활동도 결국은 비대위와 같이 좀 공유하고 좀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또 그렇고 또 우리 또 최재형 의원님이 지금 지난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배울 점이 많고 그래서 꼭 좀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NS 올리면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거 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과는 좀 연락하셨어요? 그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고.
비대위 인원은 전 비대위랑 같이 9명. 지금 9명인데 뭐 9명, 11명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장님께서? 그 추가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잖아요. 당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위부답 이후로는 어떤 언급을 공사석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따가 전국에 의결하고 기자간담회 따로 하세요. 아니, 안 해요. 안 하세요? 뭘 지금 확정되고 했는데 뭘 나서 또 해? 그러면 비대위 구성되고 나서는 저희예요. 비대위? 네, 다 출범할 출범할 때. 출범 다 하고. 그때 또 해야 되겠지 뭐. 근데 뭐 오늘 뭐 전국이 처리했다고 하면 뭐 지금 드린 말씀이랑 달라질 게 뭐 있어? 어쨌든 제 생각은 나는 내 스스로 이제 난 보수주의자예요.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국가 대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난 그게 보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한가하게 물러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독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독배니까 제가 피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당의 다선이긴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당의 위기를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살리고 또 제가 어느 한쪽의 계파에 경도돼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친이 친박도 아니고 늘 그래서 제가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통합적인 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 저의 어떤 경험과 기억을 다 살려서 어쨌든 당을 집권 여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집권 여당으로서 그야말로 모든 힘을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한다.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힘차게 이룩시켜야 된다. 그런 일념밖에 없습니다. 예.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그것도 아직 뭐 시점을 딱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무슨 뭐 이 비대위가 뭐 관리형이다, 통합형이다, 무슨 형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정말 밀도 있는 회의를 늘 갖고 서로 상의하고 고민해서 집권 여당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능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에 몰입하는 것이지 무슨 형식적인 어떤 뭐 규정 이런 것이 나는 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앞전에 그 비대위는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좀 많이 있다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런 것 아니 뭐 친윤이니 그 무슨 윤핵관이니 이러는 건 참나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씨를 두고 뭐 노핵관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심이었던 임종석 조국 씨에 대해서 뭐 문핵관이라고 네이밍을 하던가요? 지금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우리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그렇죠? 국민들 중에서 우리 당원들 열심히 했잖아요. 그분들 다 윤핵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윤핵관이란 말 좀 제발 언론에서도 그만 써줬으면 좋겠어. 네?
우리는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윤핵관이고 친윤이에요.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뭐 그런 프레임 네이밍을 하지 말자. 저 민주당도 그런 거 안 해요. 왜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자꾸 해서 저는 지금 뭐 취임 이후에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잘 안 드립니다. 우선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해봤고 대통령실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거기 비서실장도 계시고 정무수석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과 1대1로 뭐 소통하고 직거래하는 듯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먼저 상의하고 이런 것이 순서가 돼야 돼요. 대통령과 1대1로 전화 걸고 주고받고 이런 사이 아닙니다. 나 지금 대통령실에 단 한 사람도 인사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어떤 고약한 네이밍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하거나 정치의 수준 자체를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고 또 분열적인 그런 의미가 더 씌워지는 그런 퇴행적인 이제 정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